청와대 텅 빈 컴퓨터. 아마 뭐예요, 눈치채신 이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예. 이 새 정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허. 이 청와대에 있는 컴퓨터가 하드웨어만 남고 그 안에 거의 깡통 수준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깡통 컴퓨터였다. 네, 텅텅 빈 청와대 컴퓨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새 주인 오기 전에 깨끗하게 비워놓는 게 관리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제 컴퓨터 다른 직원한테 줄 때 깨끗하게 비워주는 게 예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 여긴 누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청와대잖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우고 가는 게 아닌데 깨끗하게 지웠다면 무단팩입니까? 혹은 봉인입니까? 뭡니까? 아직 단언을 할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문서들을 무더기로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국가기록원으로 이전을 한 뒤에 봉인을 해버린 건지 아니면 자료를 고의로 파괴해버렸는지 파쇄해버렸는지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째,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보면 예. 이 컴퓨터 하드웨어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고 그나마 받았다고 하는 자료는 100여 쪽의 총무비서관실 자료하고 예. 각 부처 역할을 설명하는 달랑 10장짜리 보고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니 각 부처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그게 10장으로 됩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겼다는 얘기 나오는 건데요. 둘째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중요 기관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서 예. 전임 정부 문서를 무단 폐기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왜 그랬겠어요? 왜입니까? 이 청와대가 봉인하기 전에 무단 폐기를 했다 자료를.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안 될 중요한 문서가 혹시 폐기된 게 아니냐 지금 의혹을 가지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텅텅 빈 청와대 컴퓨터.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이게 나라냐 입니다. 이 얘기가 또 나오나요? 네. 저도 이사 많이 다니거든요. 한 네.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데요. 어떤 신세신지 알겠네요. 네. 서민들이 이사를 갈 때도 인수인계 다 해주잖아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깨끗하게 10원까지 계산해서 그럼요. 인수인계하고 가잖아요. 집에 물 새는 곳은 없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예. 이런 거 다음 집주인이나 세입자한테 다 알려주고 가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청와대가 무슨 개인 집도 아니고 뭐 조그만 회사도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후임 정부 관계자가 아무것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볼 것이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게 합니까? 그러게요. 마치 전쟁에서 지고 성을 버리고 도주를 했던 이런 모습처럼 성에 있는 물건 다 홀딱 태워버리고 예. 모든 흔적 지우고 도망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청와대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 대한민국의 브레인 머리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5년이 마치 공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예. 그러면 이렇게 언제까지 반복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까? 그렇죠. 네, 전 뒤늦게 깨달은 생각이지만 청와대가 이 청와대 자료를 기록원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했던 말이 딱 맞았습니다. 뭐라고 그때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 각종 서류 문서 파기하고 메인 서버 PC 전부 다 포맷하고 디가우징, 이 삭제하는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겠나 싶다. 이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텅 빈 청와대 컴퓨터, 빈 껍데기만 남았더라.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숨어있는 두 번째 얘기는요. 두 번째인가는 블랙 앤 화이트 정부로 기억할 것이다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정부라뇨? 이 박근혜 정부가 블랙 정부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아는 거죠.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을 배제하는 것. 예. 눈에 거슬리는 영화 만들었다고 대기업 부회장을 그냥 내쫓아버린 사실. CJ. 예. 어제 재판에서는 또 황당한 증언 나왔는데요. 김종덕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예. 블랙리스트를 보고하면서 우려를 표시하니까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린 보수도 아니고 극보수니 보수 정책을 밀고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라. 우리는 극보수다. 네, 원칙대로 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고 어떤 합니다. 말입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게 정치 암흑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네요. 이 사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이트 정부, 화이트 청와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의미에서 화이트입니까? 정말
하얗게 청와대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정부가 또 화이트 정부기도 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먼 훗날 박근혜 정부 역사가 뭘로 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사용했다고 하는 수첩 속 기록으로만 남는 건 아닌지 참 걱정되고 씁쓸합니다. 예. 마지막 행간 짚어보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그 사람들이 과연 맞는가입니다. 10년 전이라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부 네, 맞아요. 임명될 때 그 무렵? 예, 그때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노 전 대통령이 회고록 집필을 위해서 봉하마을 사저에 이지원 시스템 설치하고 예. 사본 가져간 것을 예. 원본 가져갔다 비난하면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국가 기록을 슬쩍했다. 맹 비난했죠. 예. 이래놓고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저에 대통령 기록물 연락 장비 설치해놓고 다 봤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한 업무 매뉴얼이나 백서, 문서 한 5만 7천 건 이상을 남겨놨거든요. 예. 그거 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도 지금 안 남겨놓고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이건 도의적으로도 용서가 안 되고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정권 인수 과정에서 어떤 기록이나 어떤 문서를 남겨놔야 되는지 좀 예.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김미숙님, 청와대가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았을까요?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캥기거나 찔리는 게 많았겠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외상을 긋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네, 있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텅텅 빈 청와대 컴퓨터.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이게 나라냐 입니다. 이 얘기가 또 나오나요? 네. 저도 이사 많이 다니거든요. 한 네.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데요. 어떤 신세신지 알겠네요. 네. 서민들이 이사를 갈 때도 인수인계 다 해주잖아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깨끗하게 10원까지 계산해서 그럼요. 인수인계하고 가잖아요. 집에 물 새는 곳은 없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예. 이런 거 다음 집주인이나 세입자한테 다 알려주고 가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청와대가 무슨 개인 집도 아니고 뭐 조그만 회사도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후임 정부 관계자가 아무것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볼 것이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게 합니까? 그러게요. 마치 전쟁에서 지고 성을 버리고 도주를 했던 이런 모습처럼 성에 있는 물건 다 홀딱 태워버리고 예. 모든 흔적 지우고 도망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청와대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 대한민국의 브레인 머리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5년이 마치 청와대 텅 빈 컴퓨터. 아마 뭐예요, 눈치채신 이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예. 이 새 정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허. 이 청와대에 있는 컴퓨터가 하드웨어만 남고 그 안에 거의 깡통 수준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깡통 컴퓨터였다. 네, 텅텅 빈 청와대 컴퓨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새 주인 오기 전에 깨끗하게 비워놓는 게 관리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제 컴퓨터 다른 직원한테 줄 때 깨끗하게 비워주는 게 예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누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청와대잖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우고 가는 게 아닌데 깨끗하게 지웠다면 무단팩입니까? 혹은 봉인입니까? 뭡니까? 아직 단언을 할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문서들을 무더기로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국가기록과 공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예. 그러면 이렇게 언제까지 반복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까? 그렇죠. 네, 전 뒤늦게 깨달은 생각이지만 청와대가 이 청와대 자료를 기록원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했던 말이 딱 맞았습니다. 뭐라고 그때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 각종 서류 문서 파기하고 메인 서버 PC 전부 다 포맷하고 디가우징, 이 삭제하는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겠나 싶다. 이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텅 빈 청와대 컴퓨터, 빈 껍데기만 남았더라.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숨어있는 두 번째 얘기는요? 두 번째 인간은
블랙 앤 화이트 정부로 기억할 것이다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정부라뇨? 이 박근혜 정부가 블랙 정부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아는 거죠.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을 배제하는 것. 예. 눈에 거슬리는 영화 만들었다고 대기업 부회장을 그냥 내쫓아버린 사실. CJ. 예. 어제 재판에서는 또 황당한 증언 나왔는데요. 김종덕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예, 예. 블랙리스트를 보고하면서 우려를 표시하니까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린 보수도 아니고 극보수니 보수 정책을 밀고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라. 우리는 극보수다. 네, 원칙대로 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고 어떤 합니다. 말입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게 정치 암흑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네요. 이 사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이트 정부, 화이트 청와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의미에서 화이트입니까? 정말 새하얗게 청와대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정부가 또 화이트 정부기도 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먼 훗날 박근혜 정부 역사가 뭘로 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고 김영환 민정수석이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사용했다고 하는 수첩속으로 이전을 한 뒤에 봉인을 해버린 건지 아니면 자료를 고의로 파괴해버렸는지 파쇄해버렸는지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째,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보면 예. 이 컴퓨터 하드웨어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고 그나마 받았다고 하는 자료는 100여 쪽의 총무비서관실 자료하고 예. 각 부처 역할을 설명하는 달랑 10장짜리 보고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니 각 부처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그게 10장으로 됩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겼다는 얘기 나오는 건데요. 둘째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중요 기관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서 예. 전임 정부 문서를 무단 폐기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왜 그랬겠어요? 왜입니까? 이 청와대가 봉인하기 전에 무단 폐기를 했다 자료를.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고 있다는 폐기해서는 거죠. 안 될 중요한 문서가 혹시 폐기된 게 아니냐 지금 의혹을